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은 김수경님께서 글을 쓰시고 리틀 다빈치에서 그림을 그리신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태교동화 전래동화 편 세 번째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동화 착한 마음 갖기 흥부와 놀부. 아가야 안녕. 지난번에는 욕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으니 이번에는 착한 마음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꾸나.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남을 대할 때 좀 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지만 못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은 법이란다. 이곳에 나오는 흥부와 놀부를 보면서 어떤 마음씨를 갖는 것이 좋은지 한번 배워보자꾸나. 아주 먼 옛날 한 고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동생인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여 동네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칭찬이 자자했으나 형 놀부는 심술이 사나워 지나가는 아이의 먹을 것을 빼앗고 괴롭히기를 일삼았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아기를 뵌 엄마에게 발길질을 뻥뻥 차고 호박의 말뚝을 쿵쿵 받고 남의 집 굴뚝을 지퍼로 콱콱 털어맞기도 하는 못 말리는 심술쟁이였지요. 어느덧 나이가 든 흥부와 놀부는 장가를 들어 서로 아들, 딸을 낳고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부와 놀부의 아버지가 두 형제를 불러들였어요. 얘들아, 내가 늙어서 이젠 살 날이 많지 않구나.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도 서로 오순도순 사이좋게 지내고 재산도 똑같이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마음씨 고약한 놀부는 착한 동생 흥부를 쫓아냈죠. 이놈, 흥부야, 이 집은 내 집이니 너는 식구들을 데리고 썩 나가거라. 하지만 착한 흥부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쫓겨난 흥분의 식구들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에 잠잘 곳도 없었지요. 그래서 산등성이 아래에 있는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 한 채를 고쳐서 겨우겨우 살아갔지요.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어요. 식구들은 쌀 한 톨 없는 집에서 배를 쫄쫄 굶어야 했답니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날이 새면 큰아버지 댁에 가서 좁쌀이라도 얻어오자꾸나. 날이 밝자 흥부는 놀부네를 찾아갔어요. 형님, 어린 것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으니 좁쌀 한 주먹이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던 놀부 마누라가 주걱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흥부의 뺨을 찰싹 때렸지요. 에잇! 주걱에 붙었던 밥알이 뺨에 붙자 흥부는 자기 볼에 붙은 밥풀이라도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다른 쪽 뺨도 내밀며 또 때려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결국 매를 맞고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어느덧 배고프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어요. 들에는 아지랑이가 아롱아롱 피어나고 흥분의 집에는 제비안상이 날아와 둥지를 짓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아기 제비들도 태어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기 제비들의 요란한 울음소리에 달려간 흥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날름거리며 새끼 제비들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예인 나쁜 구렁이야, 냉큼 물러서거라. 흥부는 커다란 막대기로 구렁이를 때려 쫓아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미제비가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아기 제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흥부는 얼른 달려갔죠. 어머나, 이런! 아기 제비의 다리가 그만 똑 부러져 있었답니다. 이를 본 흥부는 약을 바르고 아픈 곳을 꽁꽁 싸매 주었어요. 그리고는 정성껏 돌봐주었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이제 아기 제비 다리도 튼튼해졌고 제비 가족들은 흥분해와 아쉬움을 남긴 채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 다시 봄이 찾아왔지요. 작년 가을에 떠났던 제비들도 다시 흥분해를 찾아왔답니다. 오호라, 흥급이 아직 매어 있는 것을 보니 작년 그 제비가 맞구나. 그런데 아빠, 제비가 입에 씨를 물고 왔어요. 제비는 입에 물고 온 커다란 박씨를 흥부 앞에 툭 떨어뜨렸어요. 흥부 가족들은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고는 열심히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었지요. 박은 하루와 다르게 무럭무럭 넝쿨이 자라오르더니 마침내 지붕을 모두 덮어버렸어요. 이제 박을 탈 때가 되었구려. 이거라도 빨리 타서 흙이진 배를 실컷 채웁시다. 박은 이제 누런 빛깔로 물들어 있었어요. 흥부 부인은 옆집에서 커다란 톱을 빌려왔지요. 설금설금 톱질하세, 설금설금 톱질하세.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박을 켜던 흥분의 식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박 속에서 수많은 검은 보화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지 뭐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박에서는 쌀과 돈, 비단과 보석이 쏟아져 나왔지요. 그래서 흥분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놀부는 셈이 나서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흥분의 집에 찾아갔어요. 흥부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고 있었어요. 놀부는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아니 내 이놈, 흥부 내 놈이 감히 도둑질을 하다니. 아니 형님,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흥부는 그동안의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답니다. 흥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놀부는
억울한 마음에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침 놀분의 처마 밑에도 제비들이 집을 짓고 있었어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히히, 그러면 그렇지. 놀부는 긴 장대를 가져다가 그중 새끼 한 마리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제비다리를 억지로 분지르고는 흥급으로 동여매었지요. 이놈, 흥분해보다 더 큰 박씨를 물어오너라. 억울하게 다리를 다친 제비는 곧장 하늘로 올라가 제비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욕심 많은 놀부에게 벌을 줄 수 있는 박씨를 물고 다시 돌아왔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놀부는 허겁지겁 박씨를 심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큰 박이 열렸는지 흥분의 집에 열렸던 박보다 더 컸지요. 놀부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박을 타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이 나서 싱글벙글하며 박을 탔지요. 쓱싹 쓱싹 톱질하세, 쓱싹 쓱싹 톱질하세. 어머나 세상에나, 놀분의 박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다시 놀부는 다른 박을 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들고 나와 놀부 내외를 마구 혼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놀부네 식구들은 비로소 바닥에 엎드려 잘못했노라고 싹싹 빌었어요. 놀부야, 너는 세상에서 못된 짓만 일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야겠다. 도깨비들은 놀부네 재산을 몽땅 가지고 사라져버렸고 놀부네는 결국 알거지가 되고 말았지요. 이 소문을 들은 착한 흥부는 놀부를 찾아갔답니다. 아이고 흥부야, 정말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동안 어렵게 지낸 놀부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흥부에게 사과를 했지요. 형님, 용서라니요. 우리는 한 형제인걸요.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리하여 놀부는 착한 사람이 되었고 흥부와 함께 좋은 일을 하며 오래오래 의좋게 살았답니다. 아가야, 결국 착한 흥부에게 놀부가 용서를 빌었구나. 선한 마음은 상대를 감동시키는 법이지. 바른 행동은 결과적으로 인생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단다. 옛말에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단다. 흥부의 착한 마음은 좋은 복을 불려드렸고 심술쟁이 놀부는 화를 면하지 못했잖니. 무엇이든지 순리를 따르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란다. 이 이야기는 모두 다 가지려는 욕심은 끝이 없어서 결국은 모두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가르침을 준단다. 우리 아기도 옳고 그름을 깨우치는 현명함을 통해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착한 아이가
되길 이 엄마는 바란단다. 오늘은 이수동님의 화양연화 1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양연화 1 이수동. 이 좋은 날 내 마음같이 피어오르는 뭉게구름 가득한 들에서 그대 기다리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대 오신다는 편지 받고 마중 나가는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입니다.